돈 안 모이는 사람의 5가지 공통된 소비 습관.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손에 남는 돈은 좀처럼 없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부족한 것도 분명한 이유가 되지만 실제로는 지출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한 낭비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아래의 5가지 소비 습관 중 몇 가지가 겹쳐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출 내역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소비를 인지하지 못하면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말이 되어야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이 반복되는 영역. 예를 들어 카페, 배달, 소형 쇼핑 등은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습관처럼 반복되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면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는 사람들은 소비 항목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록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실질적인 절약 수단이 됩니다. 2. 고정 지출을 세세히 따지지 않는다. 월세나 통신비, 각종 구독료처럼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어쩔 수 없는 지출로 여겨져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OTT 서비스나 자동 결제되는 앱 유료 멤버십, 쓰지 않는 헬스장 이용권 등은 작은 고정 지출처럼 보이지만 연간 단위로 따지면 상당한 비용으로 누적됩니다. 특히 자동이체로 처리되는 항목일수록 무심하게 지나가기 쉬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할인이나 적립에 지나치게 반응한다. 할인은 분명 유용한 소비 전략일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사게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아서 구매한 상품이 사실은 당장 쓰지 않는 물건인 경우 그 자체가 불필요한 지출이 됩니다. 또한 적립이나 쿠폰 혜택에 집중하다 보면 소비 기준이 필요가 아니라 혜택 조건 충족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성비를 앞세운 소비 습관이 오히려 충동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할인의 조건보다 구매의 이유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자신의 월간 수입과 지출 흐름, 즉 현금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소비가 당장 가능하다는 이유로 결제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쓰면서 결제일과 잔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거나 보너스나 명절 상여금을 미리 당겨 쓴다면 실제 수입보다 더 큰 금액을 쓴 셈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금융생활 전반에 부담이 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의 시기와 수입의 시점을 따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 여유 자금을 미리 분리해두지 않는다. 소비를 계획 없이 하게 되는 경우 남는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 더 써도 되겠지라는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대응이 바로 선저축, 후소비의 원칙입니다. 여유 자금을 지출 전에 일정 부분 떼어 분리해두면 남은 돈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나중에 남은 돈을 모으는 방식은 소비가 늘어날수록 저축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통장이 그대로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 습관은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항목은 특별한 절약 방법이 아니라 지출을 바라보는 태도와 방식의 조금의 조정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스스로 점검해보며 지속 가능한 소비 흐름을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